오늘의 스포츠 뉴스에서 우리는 많은 이목을 끌고 있는 이슈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축구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강인 선수의 논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군 복무와 인성 교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그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는 그와 그의 동료들의 축구 생활 중단을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비판의 중심에는 국가에 대한 배신과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는 심각한 비난이 담겨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계는 언제나 그렇듯 새로운 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토크시티에서 활약하고 있는 신성, 배준호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유럽 전역의 클럽들이 그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배준호 선수는 데뷔골과 더불어 놀라운 골로 승리를 이끌며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습니다. 20세의 나이에 놀라운 성과를 보이며 유럽 무대에서 빠르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있죠. 특히 배준호 선수는 최근 챔피언십 리그의 경기에서 환상적인 결승골을 성공시키며 팀의 2대0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그의 이번 골은 그의 기술과 파워, 정확성이 어우러진 완벽한 슈팅으로 많은 이들을 감탄하게 했습니다. 경기 내내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준 배준호 선수는 패스 시도 20회 중 모두 성공시키며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그의 과감한 돌파와 드리블, 정교한 크로스는 상대 팀을 압도했고, 이는 그가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선수인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배준호 선수의 눈부신 활약은 스토크시티에게 그야말로 숨통을 틔워주었습니다. 팀이 연패의 늪에 빠져있던 상황에서 그의 결정적인 골은 스토크시티에게 꼭 필요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죠. 스토크시티의 이번 시즌 성적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으나 배준호 선수의 활약으로 인해 강등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경기의 승리를 넘어서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희망을 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배준호 선수의 이러한 탁월한 퍼포먼스는 당연히 현지에서 큰 주목을 받으며 그를 향한 극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꾸준한 활약으로 인해 국가대표팀 선발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의 경기를 본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배준호 선수가 팀의 새로운 에이스로서 더 큰 무대에서도 그 재능을 발휘할 것이라는 믿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던 이강인 선수는 최근 들어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PSG 소속으로 활약하고 있지만 최근 게임에서는 출전 시간이 점차 줄어들며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모나코와의 경기에서 단 5분간의 출전은 그에게 큰 굴욕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리그 24라운드에서 벤치에서 출발해 후반 막판 교체 투입되었지만 제한된 시간 동안 뚜렷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그라운드에 있던 짧은 시간 동안에는 몇 차례의 기회가 있었으나 결정적인 순간의 득점으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최근 퍼포먼스는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혼란과 우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PSG에서의 출전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그의 기여도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죠. 특히 지난 몇 경기에서의 짧은 출전 시간은 이강인 선수가 팀 내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수비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경기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아예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낭트와의 경기에서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했으나 61분 동안 별다른 활약 없이 교체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매체는 이강인 선수의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 시도가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그를 대신해 교체로 들어온 덴벨레 선수는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최근 짧은 출전 시간이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중요한 경기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해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주축 선수에게 단 5분만 경기에 투입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팀은 선수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거나 적어도 20분가량의 출전 시간을 부여해 경기 감각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강인 선수는 바이러스 감염 후 아시안컵에 참가한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고 그 사이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재 상황은 그에게 그리 유리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선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은 그가 팀 내 주전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아시안컵 이후 발생한 탁구 게이트 사건이 크게 확산되며 이강인 선수의 입지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월드클래스 선수인 손흥민과의 물리적 충돌은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국민적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는 손흥민에게 사과하였고 손흥민 또한 이강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지만 이강인의 이미지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 플레이가 이강인 선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이전과 달리 이강인 선수의 사진 대신에 에이스 음바페의 사진을 홈페이지 메인 예고에 사용하는 것에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얼마나 민감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황선홍 감독의 선택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한국 축구의 전설적인 인물로 그의 결정과 전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지난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팀을 이끌고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이강인 선수를 포함한 팀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황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끌 예정인 만큼 그의 리더십 발해에서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활용될지 큰 관심사입니다. 한편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과거 클린스만 감독 체제 하에서 말레이시아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어 태국과의 경기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레이시아보다 FIFA 랭킹이 높은 태국을 상대로 승리를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선홍 감독의 전략과 선수들, 특히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같은 핵심 선수들의 활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태국은 최근 아시안컵에서의 성과를 통해 자국 축구의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비긴 것은 그들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한국 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치열한 승부 끝에 겨우 승리를 거둔 기억을 되새기면 태국과의 경기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차전이 열리는 방콕의 무더운 날씨는 선수들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더위와 습도가 경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갈등은 일단락되었지만 이번 소집이 두 선수가 사건 이후 처음으로 함께 모이는 자리인 만큼 팀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의 소집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황희찬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초신성 배준호의 국가대표팀 소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강인에게는 분명 힘든 시기입니다. 아시안컵 전까지 PSG에서 활약하며 미래의 스타로 주목받았지만 최근의 논란으로 인해 그의 위치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팀과 팬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일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강인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며 그가 다시 자신의 진정한 실력을 발휘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한 선수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보며 오늘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